있었는데 성폭행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성 피해 2명만 남겨주신 건가요?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여러분께 신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강지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여성들에게는 또 오빠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네. 결국 강지환 씨 구속 결정이 됐는데 이 법원이 내세운 이제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증거라는 건 어떤 걸 말을 일반적으로 이 구속 사유에는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 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이고 그런데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염려를 좀 강조를 했어요. 네. 뭐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피해자들은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2명의 진술을 회유를 한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지환 씨의 소속사에서 네. 야 이제 좋게 해결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 말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느냐 싶고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영장 심사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강지환 씨의 범인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나는 인정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아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강지환 씨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오빠로서 미안하다 이 말이 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비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했다는 얘기는 않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대가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하게 말의 전체의 취지를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피해 여성 변호인도 이 만취했다는 이 강지환 씨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피해 여성의 그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당시 강지환 씨가 만취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 강지환 씨가 만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만취해서 다리를 못 가눌 정도였고 강지환 씨의 행동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막지는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제 강지환 씨가 이제 뭐 만취를 한 적이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피해 여성 변호인은 만취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뭐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뭐 형량의 감경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뭐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만취 주장 자체를 형을 감경하는 데 있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치 감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형의 감경 사유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근데 강지환 씨 같은 경우 유명 배우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본인 자체가 범행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나는 내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 하고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술에 핑계를 대는 거고는 상당히 어떠한 이미지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요.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인데 지금 피해자 2명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인 가해자로 지목된 강지환 씨가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가 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걸 근거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예. 네. 그게 아니고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우리 이러이러 행위를 해서 강지원 씨한테 당했다고 하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 가지고 범죄 행위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지원 씨의 어떤 범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자체는 소극적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네. 악성 댓글이 나오면서 예. 2차 가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 기사를 좀 보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예,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차 가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일단 그 범행이 벌어진 곳은 강지환 씨 소유의 집인데 여기가 거주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MT 장소처럼 운영되는 곳이에요. 광주에 있고 정원이 딸려 있고 고급 주택인데 당구장도 있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헬스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또 홈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식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지인이니까 예. 함께 모여서 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술 많이 취한 사람들은 또 손님방이 있으니까 자고 이런 일이 이제 일상적으로 있던 공간인데 이 여성 2명 지인은 그러니까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방에 있던 강지환 씨가 침입을 했던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게 다음날 신고된 게 아니라 범행이 벌어진 직후에 신고됐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경찰 출동을 했죠. 예, 그렇죠? 이 현장에서 검거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강지환 씨가 정황을 알고 있어요. 본인은 긴급 체포됐고 네. 거기서 이제 조사받았을 거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질심사 받고 나오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어요. 뭐냐면 이 피해 여성들이 동생들인데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빠로서 미안하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범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성들이 어떤 댓글로 고통받고 있느냐? 왜 강지환 씨 집에 가서 잤느냐?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2차 가해, 3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혹여라도 개인적인 우려지만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씨가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고요. 이러한 2차, 3차 가해는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이번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범행이 저질러진 직후에 신고돼서 거의 현행범으로 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 것이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지환 씨 사건 얘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